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하의 한파가 몰아치던 서울의 겨울날, 한 외국인 크리에이터가 갑작스럽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청자들은 아름다운 눈 내리는 서울의 풍경을 공유하려나 했지만 화면 속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서울의 겨울은 그 어떤 도시보다도 혹독합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극심한 추위에 현지인들조차 떨게 만드는 계절이죠.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견디기 힘든 시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극한의 추위 속에서 한국인들만이 보여주는 특별한 모습 하나가 해외 SNS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광경이 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밀라노의 유명 카페 플로리안에서 수석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루카 마르코니입니다. 한국과의 첫 만남은 SNS에서 본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됐어요. 한국의 커피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2023년 겨울, 우연히 접한 서울 카페 사진들 때문이었습니다. 밀라노의 전통적인 에스프레소 바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시선을 빼앗겼죠. 특히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탈리아의 커피는 전통과 규칙이 엄격합니다. 카푸치노는 오전에만 마시고 에스프레소는 서서 마시는 것이 기본이죠. 많은 동료 바리스타들은 한국의 커피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건 커피가 아니야. 그냥 음료수지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달랐어요. 한국 카페들의 실험적인 메뉴와 혁신적인 분위기가 신선하게 다가왔죠. 이게 바로 현대적인 커피 문화의 진화 아닐까? 전통만을 고집하는 이탈리아 커피계와 달리 과감한 시도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테이크아웃 문화와 다양한 크기의 컵, 계절에 맞춘 메뉴 개발 등은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밀라노의 동료 바리스타들은 제가 보여주는 한국 카페 사진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루카, 자네 미쳤나? 저건 커피가 아니야. 우리 수백 년 전통을 모욕하는 거라고. 마르코 선배는 한국의 달고나 커피 사진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심지어 일부 동료들은 제가 한국 커피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전통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SNS 친구인 알레산드로가 보내준 사진들은 그런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도 손에는 아이스커피, 발에는 슬리퍼를 신은 서울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이봐, 루카, 여기 사람들 정말 놀라워. 영하 10도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춥지도 않대. 넌 이해할 수 있어?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점점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궁금해졌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국제 바리스타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주저없이 참가를 결심했죠. 15년간의 바리스타 경력을 가진 제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커피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어요. 카페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루카, 자네가 미쳤나? 이탈리아 커피에 자존심을 걸고 그런 곳에 가겠다고. 심지어 저의 스승이신 마르코님은 일주일 동안 말도 걸지 않으셨죠. 하지만 알레산드로만은 달랐어요. 루카, 넌 할 수 있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바리스타잖아. 대회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추출법과 한국의 커피 트렌드 사이에서 계속 고민했죠.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한국의 커피 문화를 공부하며 준비했어요. 떠나기 전날 마르코 님이 찾아오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네가 보여줄 새로운 커피의 모습이 기대되는군.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공항 카페에서 마주한 광경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영하의 날씨에 두꺼운 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밀라노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탈리아와는 다른 도시의 모습에 놀라웠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사이로 카페들이 즐비했고 거리마다 커피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녁 무렵 숙소에 도착해 짐을 푸는데 알레산드로에게서 메시지가 왔죠.
그가 공유한 사진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폭설이 내리는 거리에서 슬리퍼를 신고 아이스커피를 들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죠. 하지만 창밖을 보니 정말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피곤함도 잊은 채 호기심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카페들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10명 중 7은 아이스 음료를 마시고 있었죠. 옆자리의 손님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브레인 프리즈를 걱정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조심스럽게 마시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사실상 금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에스프레소만이 진정한 커피라고 믿거든요. 차가운 커피는 커피의 순수성을 해치는 구정물이라 부르며 여름철에도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이곳의 풍경이라니요. 손에는 얼음이 가득 든 아메리카노를 들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모금 한 모금 여유롭게 마시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브레인 프리즈를 걱정하면서도 빨대로 얼음을 씹어가며 즐기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이탈리아 바리스타로서 저의 상식이 완전히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그들의 표정이었어요. 마치 뜨거운 에스프레소를 마시듯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이탈리아였다면 분명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텐데 이곳에서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알레산드로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독특했어요. 날씨와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밀라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커피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의 커피 문화는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고 그것이 저를 설레게 했죠. 다음 날 강남의 유명 카페에서 열리는 바리스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탈리아의 아늑한 에스프레소 바와는 전혀 다른 세련되고 모던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죠. 높은 천장, 은은한 조명, 그리고 마치 미술관처럼 정갈하게 진열된 커피 기구들 사이로 여러 국적의 바리스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카운터 근처에서 들려오는 프랑스어 악센트의 영어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한 곳에서 검은색 셔츠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죠. 프랑스 출신의 피에르 르블랑이었습니다. 파리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커피 프로그램을 총괄했다는 소문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184cm가 넘는 키에 날카로운 눈매, 완벽하게 다듬어진 수염까지. 마치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죠. 우리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주변의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탈리아에서 오신 루카 씨군요.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감돌았죠. 악수를 위해 내민 그의 손에는 미세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리스타의 손다운 굳은 살이 느껴졌어요. 잠시 후 그가 다른 바리스타들과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우연인 듯 하지만 분명히 저를 겨냥한 말이었죠. 이탈리아 바리스타가 한국 커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너무 전통에만 매여 있잖아요. 그의 말에 주변에서 낮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얼음이 깨지는 것 같은 날카로운 웃음소리였어요. 카페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몇몇 바리스타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고 다른 이들은 은근히 제 반응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저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커피 잔을 너무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힘이 들어갔지만 참기로 했어요. 이탈리아 커피의 자부심을 건드린 그의 도발에 대응하고 싶었지만 그건 그가 원하는 반응일 터였죠. 대신 미소로 응수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날 밤에 왔습니다. SNS를 확인하던 중 피에르의 최신 게시물을 보게 됐어요. 전통만 고집하는 외국인이 한국 커피 대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에스프레소만 고집하는 이탈리아 바리스타가
한국의 다양한 커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의 게시물은 순식간에 현지 커피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죠. 댓글들도 대부분 그의 편이었어요. 맞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너무 고지식해요. 한국 커피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도전이 제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결심했죠. 그들의 편견을 깨고 제가 이곳의 커피 문화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바리스타 경연 일주일 전 참가자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큰 컨퍼런스 홀은 전 세계에서 모인 50여 명의 바리스타들로 가득했어요. 발표자 명단을 확인하던 중 피에르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심사위원 특별 세미나 발표자였죠. 피에르가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컨퍼런스 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객석을 스캔하더니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멈췄어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운 채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은 한국 커피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슬라이드마다 유럽 전통 커피 문화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 이어졌어요. 한국 커피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는 문화이자 예술이죠. 에스프레소만 고집하는 유럽식 접근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말할 때마다 그의 시선은 의도적으로 저를 향했고 그때마다 주변 청중들의 고개가 저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피고가 된 기분이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내내 등줄기가 얼얼했어요. 피에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죠. 청중들의 수군거림은 마치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호텔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피에르의 SNS 게시물이 이미 커피업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었죠. 전통적 유럽 커피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참가자가 있다는 그의 글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댓글창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한국 커피를 모르는 외국인이 왜 우리 대회에 나와? 에스프레소나 잘 만들어서 돌아가라. 이런 사람이 우리 커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매 분마다 새로운 비난이 쏟아졌어요. 마치 디지털 린치를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자니 손가락이 저절로 떨려왔죠. 숙소로 돌아와 커피를 내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피에르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 커피 문화를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에스프레소의 전통만을 고집하며 다른 가능성을 외면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한국의 모든 유명 카페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부터 달고나 커피까지 한국만의 독특한 커피 스타일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하기로 했죠. 매일 밤 늦게까지 레시피를 연구하고 한국 바리스타들의 추출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차가운 커피의 풍미를 살리는 방법에 집중했어요. 이탈리아의 전통적 기술과 한국의 혁신적 방식을 접목할 방법을 찾아갔죠. 피에르의 도발은 오히려 제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탈리아 바리스타로서가 아닌 커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국 커피 문화에 진심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의 도발은 오히려 제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탈리아 바리스타로서가 아닌 커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국 커피 문화에 진심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을지로의 작은 카페에서 운명 같은 만남이 있었어요. 정민호 바리스타와의 만남이었죠. 오랜 시간 카페를 운영해온 그는 제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루카 씨,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민호는 정갈한 동작으로 세 잔의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모두 같은 원두로 추출했다고 하는데 각각의 향과 빛깔이 달랐습니다. 첫 잔은 83도의 핫 아메리카노, 두 번째는 40도의 미디움 커피, 마지막은 4도의 콜드브루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첫 잔을 들었습니다.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한국에서 커피는 음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계절과 시간 그리고 마시는 사람의 기분까지 고려해야 하죠. 민호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 잔을 음미하는 동안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어요. 같은 원두인데 온도에 따라 이렇게 다른 맛을 낼 수 있다니. 이탈리아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접근이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말했죠. 커피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자존심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외면했는지 깨달았어요. 민호는 잠시 주방으로 사라졌다가 따뜻한 팥 디저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맛과 쓴맛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팥의 달콤함과 커피의 쓴맛이 만나면 어떨까요? 그의 제안은 처음엔 이단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첫 시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차가운 콜드브루 한 모금과 따뜻한 팥을 함께 머금는 순간 입안에서 일어나는 온도의 충돌, 단맛과 쓴맛의 교차.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닌 하나의 경험이었어요. 15년 바리스타 경력에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맛이었습니다. 매일 밤 민호의 카페에서 새로운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인절미와 라떼의 조합, 약과와 에스프레소의 만남, 심지어 식혜와 콜드브루까지. 한국의 전통 맛과 커피의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제게 한국 커피의 철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요. 혼자 마시는 에스프레소도 좋지만 함께 나누는 커피 한 잔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말은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어요. 점차 저만의 레시피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추출 기술에 한국의 섬세한 감각을 더했죠. 차가운 음료에서도 커피 본연의 풍미를 살리는 방법을 찾았고 한국의 디저트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블렌딩도 개발했어요. 피에르의 비난이 오히려 제게 축복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민호를 만났고 한국 커피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대회 당일 서울 코엑스의 대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결승전에 오른 저와 피에르의 대결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객이 모였어요. 공기 중에는 진한 커피 향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에르가 먼저 무대에 올랐어요. 그의 손놀림은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았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희귀 원두를 사용한다며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추출을 시작했죠. 정교하게 물을 부어가는 모습에 관객들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커피는 강렬했어요. 다크 초콜릿, 베리 시트러스의 복합적인 향이 홀 전체를 채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감탄했지만 일부 관객들의 표정이 미묘했어요. 너무 강하지 않나요? 마시기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어요. 민호와 함께 연구한 특별한 레시피를 선보일 시간이었죠. 저는 한국산 원두를 선택했습니다. 피에르의 화려한 퍼포먼스와는 달리 차분하고 정확한 동작으로 추출을 시작했어요. 물을 부을 때마다 은은한 꽃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83도로 맞춘 물의 온도 30초 간격의 정교한 추출. 민호에게 배운 모든 기술을 담아냈죠. 관객들은 조용히 지켜보다가 향이 퍼지기 시작하자 기대감 어린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완성된 커피는 맑고 깨끗했습니다. 첫 모금에는 부드러운 구름처럼 감기는 달콤함이, 끝맛에는 은은한 쌉싸름함이 남았죠.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마치 한국의 가을 하늘 같네요.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스타일이야. 부담 없이 매일 마시고 싶은 맛이네요. 피에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자신의 커피가 너무 유럽적이었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심사평이 이어졌어요. 루카의 커피는 한국인의 정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렬함을 추구하기보다 은은한 여운을 남기는 맛이 인상적이네요. 한 심사위원은 제 커피를 한국의 정서가 담긴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피에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한국 커피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한 내 말을 취소하고 싶네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 발표 순간 대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2024 서울 국제 바리스타 챔피언십 우승자는 루카 마르코니. 순간 터져나온 환호성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승이 아닌 제가 한국 커피 문화와 진정으로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우승자는 만장일치로 루카 마르코니입니다. 발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대회장은 폭발적인 환호성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향했던 의심의 눈초리들이 일순간 존경의 박수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피에르는 자리에 굳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자부심 강했던 프랑스의 바리스타가 이탈리아 출신인 제게, 그것도 한국식 커피로 패배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시상식이 끝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에르가 관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루카, 당신의 커피는 진정으로 한국의 정신을 담아냈어요. 나는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순간 대회장은 숙연해졌어요. 피에르의 진심 어린 사과에 관객들은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모습은 오히려 많은 이들의 존경을 샀죠. 그날 저녁 피에르의 SNS에 올라온 글은 커피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나는 커피의 본질을 다시 배웠다. 커피는 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루카의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긴 작품이었다. 그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처음에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른 시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의 용기가 대단하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다. 루카와 피에르 모두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 등의 댓글이 달렸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피에르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었어요. 제가 만든 커피를 마시는 그의 모습이었죠. 이제야 이해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커피를 사랑하는지. 이 부드러움과 깊이는 단순한 맛이 아닌 문화적 이해가 필요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대회의 승패를 넘어 서로 다른 커피 문화가 만나 새로운 이해를 이끌어낸 순간이 되었습니다. 피에르와 저는 이후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는 자신의 파리 카페에서 한국식 커피를 선보이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우리의 이야기는 국제 커피 업계에서도 회자되었습니다. 경쟁자에서 동료로, 적대감에서 상호 이해로 발전한 과정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피에르와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커피 문화의 가치를 전하는 다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하기로 한 거예요. 15년의 경력이 있었지만 한국의 커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의 카페는 제 새로운 학교가 되었어요. 루카 씨, 한국 바리스타 시험은 단순한 기술 시험이 아니에요. 커피를 대하는 자세부터 위생 관리까지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의 말대로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된 전문 용어들이 큰 난관이었어요. 원두 보관법, 추출 온도, 크레마 상태 같은 용어들을 하나하나 외워야 했죠. 밤늦게까지 교재를 들여다보며 한글로 필기를 하던 제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실기 연습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국의 바리스타들은 에스프레소 추출부터 라떼 아트까지 모든 과정에서 놀라울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했습니다. 1g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들의 기준은 때로는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주변의 도움은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카페를 열어 저의 연습을 도와주었고 다른 바리스타들도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해 주었어요. 루카 씨의 열정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라는 그들의 말에 더욱 힘이 났습니다. 시험 당일 서울 바리스타 아카데미의 시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 외에도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모여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동안의 준비 과정에서 진정한 한국 커피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실기 시험은 마치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원두를 고르고 그라인더를 세팅하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모든 순간에 한국 바리스타들의 정신을 담으려 노력했어요.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시선 속에서도 저는 민호에게 배운 대로 차분히 움직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위생 관리 부분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을 한국에서는 철저하게 체크했죠. 포터필터를 닦는 방법부터 물 온도를 확인하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습니다. 결과 발표 날 제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는 단순한 자격증 취득이 아닌 제가 한국 커피 문화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민호는 제 합격 소식을 듣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도예가가 만든 수제 커피잔이었어요. 이제 당신도 진정한 한국의 바리스타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호의 카페에서 마지막 모임이 열렸어요. 그동안 저를 도와준 바리스타들이 모두 모였죠. 우리는 밤새도록 커피를 내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커피의 미래, 전통과 혁신의 조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민호가 준비한 도자기 잔으로 마시는 마지막 커피는 특별했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청화백자처럼 하얀 잔에 담긴 따뜻한 커피 향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였죠. 그들과 나눈 시간들이 이 도자기처럼 오래도록 제 삶에 남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짙은 남색 하늘이 서울을 덮은 마지막 밤, 저는 남산타워가 보이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잔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차가운 커피가 이제는 제게 가장 편안한 음료가 되어 있었죠.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6개월이란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오만함과 편견들이 하나둘씩 깨지면서 새로운 세상이 제 앞에 펼쳐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모금을 마시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피에르와의 대결, 민호와의 만남, 바리스타 자격증 도전까지. 각각의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했습니다. 한국 커피는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어라고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새벽길은 묘하게 고요했어요. 출국장에서 만난 민호는 마지막 선물로 그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건넸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잊지 마세요. 한국 커피의 마음을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이 도시와 이별하는 순간 새로운 꿈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어요. 밀라노에서 한국 커피의 진정한 가치를 전파하겠다는 결심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노트북을 켜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의 제 카페를 한국식으로 리모델링하고 바리스타들에게 한국 커피의 철학을 가르치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차가운 커피를 이상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의 편견을 깨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한국과 이탈리아를 잇는 커피의 가교가 되어야겠다고. 한 잔의 커피가 문화가 되고 예술이 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는 것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커피는 국경을 넘어 마음을 전한다. 이제 저는 밀라노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소중히 간직한 채로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